자, 오늘은 이 꾸밈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꾸밈음. 저는 그 꾸밈음을 별로 많이 쓰지 않는 편입니다. 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이 적절하게 사용했을 때는 아주 뭐랄까요, 연주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것이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꾸밈음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연주의 어떤 품격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발하면 안 된다. 적당하게 조금만 사용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꾸밈음이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꾸밈음이기 때문에 들리는 듯 만 듯 이렇게 좀 부드럽게 탁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보통 물론 손가락이 운지가 빨리 안 돼서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따따 이렇게 두 음을, 꾸밈음과 본음을 다 정확하게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그건 꾸밈음의 어떤 효과가 반감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꾸밈음이라는 것은 악보에 나오는 것도 있어요. 악보에 나오는 꾸밈음도 있지만은 악보에 나오지 않는 꾸밈음을 자기가 스스로 즉흥적으로 넣어서 사용하는 그런 걸 아마 꾸밈음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런 걸 원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트로트 계열에서는 그 꾸밈음이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따단 따란 딴따 이렇게 가기도 하고, 띠리리리 띠리리리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게 많이 쓰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것은 반음 올리거나 반음 내리면 된다. 이게 첫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로 시작하면 시도 이렇게 하거나 레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이제 제가 한번 시연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라시 반음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원음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이 둘 다 분명하게 나오면 좀 효과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뭉개지는 듯해. 이렇게 조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이런 게 이제 언제 가장 효과적이냐 하면은 2절을 시작한다거나 아니면은 곡을 시작할 때, 그럴 때 하시면은 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음에서 반음 높은 거나 반음 낮은 거나, 또는 경우에 한음 높은 거나 한음 낮은 것, 그것을 꾸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꾸밈음이란 게 되게 그렇습니다. 그 원칙만 일단 기억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보통 연주를 하시다 보면 박자 멜로디 따라가기도 좀 바쁘다면 그렇게 할 여유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가 신경 안 써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운지할 때 손가락에 힘을 너무 많이들 주세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제 조금 실력이 붙으시면 손가락에 힘을 좀 빼는 연습을 하죠. 그래야 이게 운지가 빨라지죠. 운지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 운지를 하실 때 이걸 많이 떼지 마시고 조금만 떼십시오. 사실은 그냥 이걸 이 패드가 다 안 떨어져도 금 나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걸 조금만 이렇게 이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좀 폭을 좀 줄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아까 되풀이 되는 말씀이지만 손가락에 힘을 빼야 되고요. 특히 이제 꾸밈음을 하려면은 그렇게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꾸밈음 연습을 하시면서 다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손가락에 힘을 빼고 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손가락의 움직임을 그렇게 함으로써 꾸밈음도 하지만 이 운지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빠른 곡도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런 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 꾸밈음을 하겠다, 여기에 해야 되겠다, 그럼 거길 정해놓고 그래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십시오. 무슨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자연스럽게 할 때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잘 안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반음 또는 한음 낮은 데서 올라가는 것, 높은 데서 내려오는 것, 이 본음으로 말이죠. 원래의 음으로. 그게 이제 첫째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도레도, 뭐 라시라 이런 것,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 꾸밈음이 이제 그러면 조금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중간에 뭐 예를 들어 라솔 이렇게 할 때 라시라 솔 하면은 훨씬 풍성해지는 느낌이 있겠죠. 자, 이건 이제 그렇게 이걸 해보면은 이런 이제 멜로디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꾸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음에서 한음 또는 반음 올라갔다가 본음으로 와서 그 다음 하나 내려가는 것, 이런 게 이제 트로트에 많이 쓰이죠. 자, 그런데 이건 뭐 그건 누가 몰라서 못하냐, 이럴 때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운지를 이 라에서 시, 라, 솔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운지를 라에서 시, 라, 솔. 자, 제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 일부러 많이 떼는데요. 이걸 이렇게 라, 시, 라, 솔 이렇게 하면 딱딱딱딱 끊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꾸밈음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본음 멜로디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자, 요 손가락을 그냥 이렇게 살짝 들었다 놔줘. 이거를 라시라 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이죠. 죄송합니다. 요걸 그냥 살짝 들었다 놔주고 솔을 잡으면 됩니다. 살짝 들었다 놔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툭 친다는 생각으로. 살짝 들었다 놔준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대체운지와 관련해서는 또 시도시라 뭐 이런 걸 많이 쓰시죠. 자, 시도시라 같은 건 시를 잡으시고 그냥 뭐 이런 걸 친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도시라 시를 잡으시고 이걸 이제 쳐주면 돼. 이럴 때도 이걸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툭 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드럽게 싹 넘어가는 거죠. 뭐 도레도 같은 것도 이 대체운지로 도를 잡으시고 이걸 눌러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이런 게 꾸밈음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조금 더 응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뭐 반음씩 뭐 띠르륵 이렇게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드르륵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음이 이제 예를 들어 도다 그럼 시도 혹은 라도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하신다면 뭐 첫 시작음이 파라면은 라솔파 이렇게 시작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 반음을 끼워 넣어서 네 단계를 올라간다든가. 이건 이제 연습을 하시면서 하나씩 익혀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꾸밈음이라는 것은 진짜 아주 순수한 의미에서 꾸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 흔히 애드립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 애드립이라는 것은 꾸밈음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또 오브리라는 말도 많이 하고요. 그 오브리와 꾸밈음과 애드립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자, 꾸밈음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에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꾸미는 거죠. 반음 낮게 반음 높게 또는 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고음을 하나 꾸미는 것이고요. 오브리라는 것은 그 멜로디 사이에 이 뭔가 그 추임새를 넣는 거죠. 뭐 옛날에 왜 노래하면 뭐 짜자잔 짠 뭐 이렇게 중간에 추임새 넣은 거 그런 걸 악기로 불어주는 겁니다. 그게 오브리고요. 이 애드립이라는 것은 이제 재즈 같은 거 연주할 때 혹은 곡이 끝났을 때 카덴자 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곡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뭐 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딴 띠리리리 뭐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죠. 그런 부분 또는 이 재즈 연주할 때
이제 주제를 다 같이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뭐 16마디나 32마디를 피아노, 뭐 베이스, 무슨 색소폰 이런 식으로 각자가 또 솔로 한 번씩 하고 이런 걸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각자 하는 그 애드립, 그런 것들이 이제 애드립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꾸민 몸보다 오브리는 훨씬 광범위한 것을 포함을 하고 애드립이라는 것은 이 오브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의 작곡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1절과 2절 사이에 내가 어떤 그 코드에, 그러니까 곡이 어떤 진행 방향이 있습니다. 코드 진행이. 그 코드 진행에 맞춰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멜로디를 거기 간주하는 동안에 제가 넣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원곡하고 완전히 다른 멜로디지만 그 같은 그 어떤 코드의 진행으로, 그래서 분위기, 느낌 이런 것이 원곡하고 딱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꾸민 몸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오브리 애드립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선 이 꾸민 몸을 잘하는 것도 아주 그 효과적이죠, 연주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다시 되풀이하지만 꾸민 몸을 남발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남발하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죠. 같은 멜로디가 두 번이 반복이 돼요. 그런 게 많죠. 그러면 첫 번째 꾸민 몸을 어디 그 자리에 넣었으면 그 다음에는 안 넣는 거죠. 반대로 처음에 안 넣고 뒤에 넣는다. 그런데 이 같은 게 되풀이 되는데 똑같이 꾸민 몸을 넣으면은 그건 별로 좋은 연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발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이 남김에 또 말씀드리면 같은 멜로디가 두 번 되풀이 된다면 그 꾸민 몸을 넣고 안 넣고 하는 그런, 또는 꾸민 몸을 넣되 자리를 바꾼다든가 이런 변화를 좀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를 주시되, 그러면 그 중에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첫 소절, 첫 번째 멜로디는 좀 피아노로 하시고 두 번째 멜로디는 포르테 강하게 하시고 또는 그 반대로 하시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같은 멜로디가 두 번 되풀이 되는데 똑같이 불면 식상하죠. 물론 뭐 그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변화를 줄 때 곡이 더욱더 풍부해진다, 연주가 더욱더 풍부해진다는 거죠. 자, 오늘 꾸민 몸 말씀을 드리면서 뭐 그 외의 것들도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쨌건 정리를 하면 꾸민 몸 가장 기본적인 것, 반음 낮거나 높은 데서 본음으로 오르거나 올라가거나 내려온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거기서 한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진행한다. 그런 그 두 가지만 하시면 초보적인 것은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꾸준히 연습을 하셔서 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면 아무 때나 제가 넣고 싶을 때 그냥 연주하다가 즉흥적으로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아주 숙달이 되시면 거기에 이제 뭐 다른 요소들을 좀 이렇게 가미를 하시면, 뭐 예를 들어 2단계 하던 걸 3단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다 보면 또 오브리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꾸민 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